시청하기 전에 구독과 좋아요 버튼 꾹 눌러주시면 영상 제작에 아주 큰 힘이 됩니다. 한 나라의 따뜻함이 한 줄의 김밥에서 느껴진다면 믿으시겠습니까? 누군가의 단순한 친절이 전 세계를 울릴 수 있을까요? 2024년 봄 인천공항. 비행기 결항으로 수백 명이 발이 묶인 밤, 그곳엔 낯선 나라의 한 여행자가 있었습니다. 그때 누군가 조심스레 다가와 작게 말했습니다. 하나 더 있으니 같이 드세요. 그렇게 건네진 김밥 한 줄이 한 사람의 마음을, 그리고 한 나라의 이미지를 바꿔놓았습니다. 그렇게 건넨 김밥 한 줄이 언어를 넘어 마음을 전했고 세상을 울렸습니다. 2024년 봄의 어느 밤, 에밀리는 열흘간의 한국 여행을 마치고 인천공항에 서 있었다. 서울의 야경, 한강의 노을, 그리고 어딜 가도 느껴졌던 사람들의 친절. 그녀는 이미 이 나라에 조금씩 마음을 빼앗기고 있었다. 특히 마지막 날 먹었던 김치찌개의 얼얼한 맛. 처음엔 너무 매워서 물을 들이켰지만 그 매운맛이 이상하게 위로가 됐다. 이게 한국의 맛이구나. 그녀는 그렇게 생각했다. 가방 안엔 친구들에게 줄 김 선물과 명동에서 산 마스크팩이 가득했고 스마트폰엔 경복궁에서 찍은 사진들이 빼곡했다. 돌아가면 자랑할 게 너무 많아. 그녀는 웃으며 속삭였다. 하지만 그 웃음은 오래가지 않았다. 공항 천장 스피커에서 차가운 안내 방송이 흘러나왔다. 기상 악화로 인해 모든 항공편이 결항되었습니다. 순간 공항이 웅성임으로 가득 찼다. 한국어로 빠르게 오가는 말들, 당황한 표정들, 전광판에 줄지어 뜨는 빨간 글씨. 결항, 결항, 결항. 사람들은 서둘러 전화를 걸고 카운터로 달려갔다. 어딘가엔 짜증 섞인 목소리, 또 다른 곳엔 울음 섞인 아기 소리마저 유난히 크게 들렸다. 그녀는 짐을 품에 안고 조용히 의자에 앉았다. 휴대폰 배터리는 2%, 숙소는 이미 체크아웃. 모든 불빛이 선명한데 이상하게 세상이 희미했다. 괜찮아, 그냥 조금만 버티면 돼. 그녀는 스스로를 다독였지만 그 말은 공허하게 공항 천장으로 흩어졌다. 손끝이 떨렸다. 목이 메었다. 갑자기 고향 집이 그리웠다. 엄마가 끓여주던 따뜻한 수프, 거실에 걸린 가족 사진, 창밖으로 보이던 단풍나무 한 그루. 이제 그 모든 건 지구 반대편, 너무 멀리 있었다. 그리고 지금 그녀는 아무 말도 통하지 않는 이 낯선 공항 한가운데에서 혼자였다. 눈시울이 뜨거워졌다. 그때까진 몰랐다. 그 낯선 공항에서 한 줄의 김밥이 인생을 바꿔놓을 거라는 걸. 그때였다. 옆자리에 앉아있던 한국인 아주머니 한 분이 천천히 다가왔다. 회색 카디건, 손에는 작은 비닐봉지 하나. 공항의 불빛 아래 그 손이 유난히 따뜻해 보였다. 에밀리는 고개를 숙이고 있었다. 가방을 품에 꼭 껴안은 채 작아지려는 사람처럼. 눈물이 떨어질까봐 숨을 참았다. 그런데 그 순간, 아가씨, 저녁 못 드셨죠? 부드럽고 낮은 목소리였다. 에밀리는 놀라서 고개를 들었다. 아니요, 괜찮아요. 괜찮습니다. 서툰 한국어로 대답했지만 목소리 끝이 흔들렸다. 아주머니는 그 떨림을 느꼈는지 조용히 옆자리에 앉았다. 말없이 봉지 속을 뒤적이더니 김밥 2줄을 꺼내 보였다. 이거 하나 더 싸왔어요. 그냥 드셔요. 비닐랩에 감싸인 김밥. 참기름 냄새가 코끝을 스쳤다. 깨가 솔솔 뿌려져 있고 모양이 예뻤다. 한눈에 봐도 집에서 직접 만든 김밥이었다. 정성스럽게 말린 김밥은 아직 따뜻했다. 에밀리는 한참을 망설였다. 그러다 조심스레 고개를 숙였다. 땡큐. 정말 감사합니다. 아주머니는 그저 손을 내저으며 웃었다. 밥은 굶으면 안 돼요. 여행도 체력이니까. 그 말투엔 꾸밈이 없었다. 딸에게, 손녀에게 건네듯 다정했다. 그녀는 김밥을 에밀리 무릎 위에 살짝 올려놓고 자리로 돌아갔다.
뒤돌아보지도 않았다. 마치 세상 가장 평범한 일을 한 사람처럼. 에밀리는 아무 말도 하지 못했다. 랩을 천천히 벗기며 그 김밥을 바라봤다. 당근, 시금치, 단무지, 햄이 알록달록 빛났다. 그리고 한 입 베어 물었다. 입안에 퍼지는 참기름 향. 김의 고소함, 밥의 따뜻함, 그 모든 게 낯선 공항의 공기를 바꾸는 듯했다. 눈물이 흘렀다. 배가 고파서가 아니었다. 그냥 마음이 움직였다. 이유 없는 친절이 낯선 땅에서의 외로움을 단숨에 녹여버렸다. 씹을수록 목이 메었다. 밥알 하나하나에 정성이 느껴졌다. 단무지의 아삭함, 시금치의 부드러움, 햄의 짭조름함. 모든 게 완벽했다. 이게 한국의 정이구나. 그녀는 속삭이듯 말했다. 아주머니는 멀찍이 서 그 모습을 보며 조용히 미소 지었다. 공항의 밤은 여전히 시끄러웠지만 그들의 시간만은 고요하게 멈춰 있었다. 형광등은 여전히 밝게 빛나고 안내방송은 계속 흘러나왔다. 하지만 에밀리에겐 아무것도 들리지 않았다. 그저 입안의 따뜻함과 가슴속에 번지는 온기만이 느껴졌다. 그녀는 천천히, 정말 천천히 김밥을 먹었다. 이 순간을 오래 기억하고 싶었다. 그녀는 조심스레 김밥을 한 입 베어 물었다. 부드러운 밥, 고소한 김, 짭조름한 단무지. 별다를 것 없는 재료들인데 이상하게 눈물이 났다. 씹을수록 목이 메었다. 그냥 김밥인데 왜 이렇게 가슴이 뭉클하지? 에밀리는 손등으로 눈물을 훔쳤다. 그녀의 속에서 무언가 오래된 그리움 같은 게 천천히 올라왔다. 이건 단순한 음식이 아니야. 마음이 담겨 있어. 김밥을 싸던 손길, 봉지에 담던 정성, 그리고 말없이 건넨 눈빛까지. 그 모든 게 따뜻했다. 아주머니는 조용히 그녀 곁에 앉았다. 우리도 외국 나가면 외로워요. 그럴 땐 누가 따뜻하게 한마디만 해줘도 참 고맙잖아요. 그 말은 천천히 또박또박 에밀리가 이해할 수 있게 흘러나왔다. 옛날에 우리 아들이 미국 갔을 때 말이에요. 길을 잃었는데 어떤 할머니가 도와주셨대요. 영어도 잘 못하셨다는데 손짓으로 같이 걸어가며 길을 찾아줬대요. 아주머니는 잠시 말을 멈췄다. 눈빛이 멀어졌다가 다시 에밀리를 향했다. 그 얘기 들으면서 나도 울었어요. 그래서 외국 사람 보면 그냥 우리 아들 같아서 챙기게 돼요. 에밀리는 고개를 끄덕였다. 그게 친절, 마음이 맞죠? 조심스레 영어 단어를 꺼내자 아주머니가 웃었다. 맞아요. 마음이지요. 그리고 아주머니는 가슴에 손을 얹었다. 하트, 마음. 에밀리도 따라 손을 얹었다. 둘은 말없이 웃었다. 그 순간 언어는 사라졌다. 둘 사이엔 정이라는 다리가 놓였다. 에밀리는 김밥을 다 먹고 나서 작은 목소리로 말했다. 정말 정말 고마워요. 아주머니는 손을 내밀었다. 작고 주름진 손. 그 손을 꼭 잡으며 말했다. 괜찮아요. 힘내요. 내일은 꼭 뜰 거예요. 그 손에서 전해지는 온기. 마치 엄마의 손 같았다. 에밀리는 그 온기를 오래 기억하고 싶었다. 낯선 나라, 낯선 공항. 하지만 그날 밤만큼은 그녀는 혼자가 아니었다. 다음 날 새벽 하룻밤을 꼬박 공항에서 보낸 끝에 결항이 풀리고 비행이 다시 떴다. 에밀리는 창가 자리에서 하늘을 바라봤다. 끝없이 이어지는 구름 사이로 어제의 일이 자꾸 떠올랐다. 그녀는 휴대폰을 꺼내 사진을 찍었다. 김밥 한 줄. 아니, 사실은 다 먹고 난 빈 랩이었다. 참기름 자국이 반짝이고 깨 몇 알이 붙어 있었다. 그 흔적만으로도 충분했다. 에밀리는 잠시 손가락을 멈췄다. 글을 쓰기 전 마음속으로 아주머니의 얼굴을 떠올렸다. 밥은 굶으면 안 돼요. 그 한마디가 자꾸 귓가에 맴돌았다. 그녀는 천천히 글을 썼다. 한국의 밤은 따뜻했다. 인천공항에서 만난 한 아주머니가 건넨 한 줄의 김밥. 그건 음식이 아니라 마음이었다.
글을 쓰는 동안 눈가가 다시 젖었다. 창밖에는 새벽 구름이 흘렀고 기내는 고요했다. 사람들은 잠들어 있었지만 에밀리의 마음은 깨어 있었다. 그녀는 게시 버튼을 눌렀다. 그리고 핸드폰을 끄고 눈을 감았다. 단 하루만이었다. 그 글은 폭발적으로 퍼졌다. 좋아요 수만 건, 공유 수천 번. 에밀리가 캐나다 집에 도착했을 때 휴대폰은 쉴 새 없이 울리고 있었다. 화면을 스크롤할 때마다 댓글이 이어졌다. 우리 엄마도 저랬어요. 이게 한국이야. 그냥 밥 한 줄이 사람 마음을 움직인다니까. 외국인한테 친절하자. 이게 진짜 애국이다. 누군가는 이렇게 적었다. 공항 아주머니 꼭 찾아서 감사 인사드리고 싶어요. 심지어 해외 언론에서도 기사를 냈다. 작은 김밥이 만든 큰 울림. 한 줄의 김밥, 전 세계를 울리다. 작은 이야기 하나가 한국의 정을 전 세계로 전했다. 누군가는 이걸 감동 실화, 누군가는 한국의 따뜻한 문화라 불렀다. 에밀리는 믿기지 않았다. 그저 고마운 마음을 전하고 싶었을 뿐인데 세상은 그 마음을 함께 느꼈다. 그녀는 다시 한번 그 밤의 공항을 떠올렸다. 아주머니의 따뜻한 미소, 주름진 손, 그리고 그 목소리. 밥은 굶으면 안 돼요. 그녀는 조용히 중얼거렸다. 땡큐 아주머니. 정말로. 비행기 창밖으로 햇살이 스며들었다. 그리고 그 순간 세상은 조금 더 따뜻해진 것 같았다. 한 달쯤이 흘렀다. 한국의 한 방송국이 이 사연을 다루기 시작했다. 한국의 정 김밥 한 줄의 기적. 저녁 뉴스 첫머리에 이런 자막이 떴다. SNS에서 화제가 된 외국인 여행자 김밥 아주머니를 찾습니다. 수많은 시청자들이 TV 앞에 앉았다. 영상 속 에밀리는 울먹이며 말했다. 한국에서 가장 따뜻한 기억이요. 김밥 그리고 그 아주머니의 미소요. 방송이 끝나고 며칠 뒤 제작진에게 한 통의 전화가 걸려왔다. 그 아가씨 그때 그 외국인 말이지요. 전화기 너머의 목소리는 조심스러웠다. 인천공항 근처에서 작은 식당을 운영하는 박정자 씨였다. 사실 전 별일 아니라고 생각했어요. 그냥 김밥 하나 줬을 뿐인데 이렇게 큰일이 될 줄은 몰랐네요. 우리 아들이 뉴스 보고 전화했어요. 엄마, 혹시 그날 공항 갔었어? 그래서 깜짝 놀랐죠. 제작진은 환호했다. 드디어 찾았다. 그들은 곧장 에밀리에게 연락했다. 소식을 들은 에밀리는 망설임 없이 비행기 표를 예약했다. 이번엔 결항도 두려움도 없었다. 그녀의 가슴엔 오직 설렘만 가득했다. 며칠 뒤 인천공항 카페. 창밖으로 온 비행기가 천천히 이륙하고 햇살이 유리창을 타고 들어왔다. 카메라가 돌아가고 사람들이 조용히 숨을 죽였다. 두 사람은 서로를 향해 걸었다. 눈이 마주친 순간 아무 말도 없었다. 단지 서로를 꽉 안았다. 아이고 그 아가씨였구나. 땡큐 땡큐 소 머취. 짧은 말, 긴 포옹. 그리고 눈물. 박정자 씨는 에밀리의 등을 천천히 두드렸다. 마치 오랜만에 만난 딸을 안는 사람처럼. 에밀리는 아주머니의 어깨에 얼굴을 묻고 그동안 참았던 울음을 터뜨렸다. 주변은 조용했다. 제작진 중 한 명은 카메라를 들고 있다가 살짝 눈물을 닦았다. 다시 와줘서 고마워요. 아니에요. 제가 더 고마워요. 아주머니 덕분에 한국이 제 인생에서 가장 따뜻한 나라가 됐어요. 에밀리는 조심스레 가방을 열었다. 작은 상자를 꺼내 아주머니 앞에 내밀었다. 이거 캐나다에서 가져왔어요. 그날 김밥 주셨으니까 저도 마음을 드리고 싶어요. 상자 안엔 메이플 시럽이 들어있었다. 박정자 씨는 활짝 웃으며 받았다. 아이고, 이런 걸 다 참 착하네. 두 사람은 카페 창가에 나란히 앉았다. 커피를 마시며 서툰 영어와 한국어를 섞어가며 이야기를 이어갔다. 단어는 부족했지만 마음은 통했다. 에밀리가 웃었고 아주머니도 웃었다.
그 웃음소리가 카페 안을 따뜻하게 채웠다. 낯선 사람과의 인연, 단 한 줄의 김밥에서 시작된 기적. 그날 인천공항엔 다시 한번 한국의 정이 피어났다. 그날 인터뷰 자리에서 기자가 물었다. 그 김밥은 당신에게 어떤 의미였나요? 에밀리는 잠시 웃었다. 그리고 천천히 고개를 숙였다. 그건 홉, 러브, 케어 그리고 정이에요. 한국의 음식은 배를 채우는 게 아니라 마음을 나누는 거예요. 그녀의 목소리는 잔잔했지만 그 안엔 확신이 있었다. 잠시 침묵이 흘렀다. 에밀리는 창밖을 바라보았다. 비행기가 이륙하는 소리가 들렸다. 제가 여행하면서 참 많은 나라를 가봤어요. 프랑스, 이탈리아, 일본 다 좋았죠. 그런데 한국은 달랐어요. 여기선 낯선 사람도 가족처럼 대해줘요. 그게 정이잖아요. 설명은 어렵지만 가슴으로 느껴지는 거예요. 기자가 다시 물었다. 그럼 그날 밤 공항에서 가장 기억에 남는 건 뭐였나요? 에밀리는 망설임 없이 대답했다. 아주머니의 눈빛이요. 그녀는 미소 지었다. 아무 조건도 없었어요. 그냥 제가 힘들어 보여서 도와주신 거예요. 돈도 감사 인사도 바라지 않았어요. 그냥 사람이 사람을 챙기는 마음. 그게 가장 아름다웠어요. 그 말을 듣던 박정자 씨가 고개를 끄덕였다. 그냥 딸 같았어요. 나도 저 나이 때 외국 나가서 고생했거든요. 그녀의 시선이 멀어졌다. 30년 전인가 일본에 일하러 갔을 때였어요. 말도 잘 안 통하고 외롭고 힘들었죠. 그때 한 일본 할머니가 따뜻한 주먹밥을 건네줬어요. 그 맛이 아직도 기억나요. 박정자 씨의 눈가가 촉촉해졌다. 그래서 그날 에밀리 보자마자 생각났어요. 저 아이 힘들겠다. 그냥 내 딸이라 생각하고 챙긴 거예요. 별거 아니에요. 에밀리는 그 말을 듣자 손을 내밀었다. 아니에요. 제겐 세상에서 가장 큰 선물이었어요. 두 사람은 손을 꼭 잡았다. 기자는 잠시 말을 잃었다. 카메라엔 두 여인의 웃음이 담겼다. 한 명은 60대 한국 아주머니, 한 명은 20대 캐나다 여행자. 나이도 언어도 나라도 달랐지만 그들 사이엔 보이지 않는 끈이 있었다. 기자가 마지막으로 물었다. 두 분께 정의란 무엇인가요? 박정자 씨가 먼저 대답했다. 가족 아닌 사람을 가족처럼 대하는 마음이죠. 에밀리가 천천히 이어 말했다. 그리고 그 마음이 국경을 넘어 전해지는 기적이에요. 순간 스튜디오는 조용해졌다. 그리고 곧 따뜻한 박수가 터져 나왔다. 그날 한국의 정은 언어도 바다도 국경도 넘어 세상으로 퍼져나갔다. 며칠 뒤 이 감동적인 사연은 국경을 넘어 퍼져나갔다. 한국의 작은 친절이 전 세계를 울리다. 영국 BBC, 미국 CNN, 일본 NHK. 세계의 주요 언론들이 앞다투어 이 이야기를 보도했다. 화면에는 에밀리와 박정자 씨가 포옹하는 장면이 반복해서 나왔다. 자막은 영어, 프랑스어, 스페인어, 일본어로 번역됐다. 프랑스 르몽드는 이렇게 썼다. 김밥이 전한 건 맛이 아니라 인류애였다. 독일 슈피겔은 한국의 정문화 세계가 배워야 할 가치. 그리고 뉴욕타임스는 사설로 물었다. 우리는 언제부터 낯선 이에게 이렇게 무관심해졌는가? 뉴스 속 그들의 포옹 장면이 흘러나올 때마다 사람들은 댓글을 남겼다. 서울에서 길을 잃었을 때 어떤 할아버지가 30분을 걸어서 제 숙소까지 데려다 주셨어요. 영어 한마디 못하셨는데 웃으면서 손짓으로 방향을 알려주시더라고요. 인도에서 온 댓글도 있었다. 한국에서 지갑을 잃어버렸는데 다음날 호텔로 배달이 왔어요. 돈도 그대로. 쪽지엔 조심하세요. 한 줄이 적혀 있었어요. 브라질에서 온 사람은 이렇게 썼다. 식당에서 밥을 먹는데 옆 테이블 아주머니가 반찬을 더 갖다 주셨어요. 많이 먹어라 하시면서요. 전 손님인데 왜 주시냐고 했더니 손님이니까래요. 그게 한국이에요.
그리고 멕시코, 태국, 터키, 캐나다. 각국의 언어로 번역된 감사의 말들이 이어졌다. 이 나라는 정말 따뜻한 나라네요. 내년엔 꼭 한국을 여행할 거예요. 김밥을 먹으러요. 한국 드라마에서 밥을 나누던 장면, 이제 이해됐어요. 밥이 곧 사랑이네요. 김밥 한 줄이 국경을 넘어 한국의 정을 상징하게 되었다. SNS에선 해시태그 김밥 카인드니스가 폭발적으로 퍼졌다. 사람들은 자신이 경험한 한국에서의 따뜻한 순간을 공유했다. 공항, 지하철, 골목 식당, 작은 편의점까지 누군가에게 받은 작은 배려의 이야기들이 전 세계 피드로 흘러나왔다. 한국관광공사도 이 이야기를 영상으로 제작했다. 한국에 오세요. 낯선 이가 가족이 되는 곳. 그 문장은 한 줄의 광고 문구가 아니라 이 나라의 진심이었다. 에밀리는 캐나다 집에서 그 소식을 지켜보았다. TV와 휴대폰 속 화면마다 자신과 아주머니의 모습이 비쳤다. 그녀는 조용히 중얼거렸다. 내가 받은 작은 친절이 이렇게 큰 울림이 될 줄은 몰랐어요. 그리고 잠시 눈을 감았다. 그날의 공항. 차가운 의자, 떨리던 손, 그리고 따뜻했던 김밥 한 줄. 그 모든 순간이 지금은 세상의 마음을 데우고 있었다. 김밥 한 줄의 이야기, 그것은 결국 사람이 사람에게 건넨 마음의 온기였다. 귀국을 하루 앞둔 날, 에밀리는 공항 매점 앞에서 잠시 걸음을 멈췄다. 촬영도 끝났고 박정자 씨와의 작별 인사도 마쳤다. 이제 정말 돌아갈 시간이었다. 그녀는 매점 안으로 들어갔다. 김밥 하나 주세요. 점원이 건네준 김밥을 받아들었다. 참기름 냄새, 반짝이는 깨, 비닐랩 위로 묻은 온기. 꼭 한 달 전 그날 밤 공항에서 받았던 김밥과 똑같았다. 에밀리는 잠시 김밥을 바라보다 점원에게 조심스레 말했다. 혹시 오늘 배고픈 여행자가 있으면 이걸 전해주세요. 점원은 놀란 듯 고개를 들었다. 그러다 이내 미소 지었다. 아, 혹시 그 SNS에 나오신 분이시죠? 알겠습니다. 꼭 전해드릴게요. 에밀리는 고개를 끄덕였다. 그리고 부드럽게 말했다. 한국이 저에게 그랬던 것처럼요. 그녀는 김밥과 함께 작은 쪽지를 남겼다. 서툰 한글로 적힌 문장이었다. 당신은 혼자가 아니에요. 힘내세요. 한국을 사랑하는 에밀리로부터. 에밀리는 가볍게 손을 흔들었다. 출국장으로 향하는 길, 가방 속엔 사진, 선물, 그리고 마음 깊이 새겨진 한국의 정이 있었다. 비행기 창밖으로 인천의 불빛이 멀어졌다. 한강을 따라 반짝이는 다리, 도시 위로 번지는 불빛들, 그리고 어딘가에서 들려오는 작별의 음악처럼 잔잔한 바람. 에밀리는 창에 이마를 댄 채 속삭였다. 안녕, 한국. 그리고 고마워요. 눈가가 젖었지만 이번엔 슬픔이 아니었다. 감사와 행복이 뒤섞인 눈물이었다. 그녀는 알았다. 이 눈물은 떠나는 사람의 것이 아니라 무언가를 받은 사람의 마음에서 흘러나온다는 걸. 비행기가 구름 위로 올라갔다. 에밀리는 눈을 감았다. 그리고 상상했다. 어딘가의 공항 의자에서 지금 또 누군가 외로움에 지쳐 있을지도 모른다. 그 사람이 자신이 남긴 김밥을 받고 조금이라도 따뜻해지길. 자신이 그날 그렇게 위로받았던 것처럼. 그녀는 깨달았다. 친절은 돌고 돈다. 누군가 준 따뜻함은 또 다른 누군가에게 이어지고 그 온기는 결국 세상을 조금씩 바꿔놓는다. 창밖 하늘은 끝없이 푸르렀고 언젠가 다시 한국에 오겠다고. 그리고 그땐 자신이 직접 김밥을 싸서 누군가에게 건네겠다고 다짐했다. 김밥 한 줄에서 시작된 이야기. 그것은 결국 사람이 사람에게 전한 마음의 향기였다.